여러분, 최근에 입찰을 갔다가 한 물건에 80명이 들어온 걸 봤는데요. 대체 어떤 아파트길래 80명이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입찰자가 몰리는 아파트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입찰자가 조금 더 몰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80명이 입찰한 경매 물건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까치마을 태화아파트예요. 전용이 11평이니까 16평형 아파트인데 무려 80명이 입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79명을 제치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낙찰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입찰자가 들어온 아파트는 어떤 특징이 있고, 대체 왜 80명이나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많은 입찰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아파트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예요. 다주택자들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실수요자 수요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매매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다주택자분들이 투자할 만한 게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시잖아요. 공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고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하면 DSR을 안 보니까 단기 매도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교육생 분들 중에서도 4주택인데 23년도에 매매 사업자를 이용을 해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3개 낙찰받고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럼 매매 사업자를 이용한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물건 입찰하겠죠? 단기 매도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수익을 목표로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물론 수익은 그 이상도 있겠죠. 그리고 소액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주택자든 일주택자든 소액으로 투자해서 전세나 월세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입찰 들어오시겠죠. 물론 이분들도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타가 아니더라도 단 2, 3천만으로 입지가 양호하거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전월세 투자했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있는 실수요자 분들도 있겠죠. 최저가 1억 640만 원이고 방 2개, 화장실 1개로 된 구조거든요.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금액도 웬만한 빌라 가격이죠. 요즘 빌라를 매수한다는 거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이면 아파트에 실거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 수요도 분명히 입찰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는 23년도 기준으로 공시가가 9,3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입지가 양호한 지역 아파트, 거기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겠죠.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생각하면 우리는 떠올리는 게 지방 아파트일 텐데 실제 입찰을 해보면 입지가 양호한 1억 미만 지방 아파트도 입찰자분들이 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입찰자가 더 몰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도 싼데 입지도 양호한 수도권 아파트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거래가 양호한 아파트죠. 그게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거래가 양호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입찰하기 전에 시세조사 할 때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매매, 전세, 월세 거래가 꽤 많죠. 이런 아파트는 단기 매도나 전월세도 금방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세가율이 높고 월세 가격이 꾸준하거나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예요.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겠지만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라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죠. 이 아파트도 전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전세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전세 계약을 하면 투자금이 더 많이 회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나중에 전세 끼고 매도할 때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월세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도 잘 되는데 월세 수요도 많고 월세 가격도 꾸준하거나 조금씩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물건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 아파트에 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입찰을 한 물건이 이렇게 80명, 100명 몰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물건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음부터 이런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찰을 하실 건가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입찰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아파트의 특징은 이 네 가지 조건이에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고, 입지가 굉장히 양호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면 더 좋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양호한 아파트.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이 높고 월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거나 지금도 오르고 있는 아파트. 이런 특징을 가진 아파트를 내가 보고 있다라 그러면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아파트를 입찰한다면 입찰자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가 정할 때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찰자가 많다는 건 경쟁자가 많다는 거고, 경쟁자가 많은데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가를 더 높게 써야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가진 물건 입찰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고 입찰가를 평소대로 생각해서 입찰한다면 많은 폐차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물건 말고 다주택자가 접근을 못하면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입찰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살 집은 내가 만족하는 물건으로 해야겠죠. 생각해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22년 말부터 23년 초반에는 법원에 사람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은 지역은 경쟁률과 낙찰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낙찰률이 100% 넘는 물건도 이제 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승 신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거주나 투자로 아파트 경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은 아직 감정가 대비 80% 수준에서 낙찰 가능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권리관계나 입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내가 투자할 물건들, 또 실거주할 물건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잘 결정하셔서 경매로 또 하나의 연봉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소수정의 스터디 모임하고 1대1 코칭반이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은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차이점은 실행력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